안녕하세요. 든든햇살입니다. 오늘은 다가구와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가구 주택은 무엇이고 다세대 주택은 무엇일까요? 둘이 똑같은 거 아니야? 왜 둘을 구분해야 하는 거야? 이제 말이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사실 둘의 외형만 봐서는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둘의 큰 차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소유권이기 때문인데요. 다가구는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건물 자체가 한 명의 소유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다세대는 각 집마다 소유권이 따로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세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3개 이하이고요. 총 바닥 면적이 660제곱 이하이고 19세대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660제곱이란 3.3제곱을 한 평으로 봤을 때 약 200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나가다가 지층, 1층, 2층, 3층, 이제 보통 3층은 이렇게 넓게 돼 있죠. 보통 주인 세대라고 하고요. 옥탑에 세입자, 이렇게 구성된 집은 거의 90% 정도는 다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야겠죠? 다가구 주택의 층수 포함. 지층이 한 층 높이에 이제 반 정도 이제 땅에 묻혀 있다면 층수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옥탑의 경우에는 그 해당 층 면적에서 이제 8분의 1 이하라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인 경우도 그건 이제 층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요. 이제 다가구나 다세대냐 따라서 이제 양도세와 보유세 등 세금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층수도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재정비 지역이나 신도시에는 조건 만족 시 신도시는 조건 만족 시 5층까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일 것, 필로티 2분의 1은 주차장으로 사용, 그리고 상업용 시설 1층으로 사용 요건 충족 시 필로티, 상업시설, 주택, 3층, 그래서 총 5층도 가능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이고요. 바닥 면적이 660제곱 이하인 주택입니다. 보통 지나가다가 가지각색의 모양으로 된 4층 건물들은 다세대 주택일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각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서 이 두 세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이 주택을 소유한 셈입니다.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용도 변경. 다가구 주택은 처음에 다가구 주택으로 지었어도 이제 그 각 호실을 구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분 등기를 하면 이제 다가구가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의 요건에서는 이제 세대당 주차 공간이 0.5개인 데 비해서 그 다세대 주택은 주차 공간이 세대당 1개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죠. 처음부터 주차 요건이 돼 있는 곳이 아니라면요. 반대로 다세대 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2년을 보유해야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1주택 또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거고요. 다세대 주택이 공동주택에 들어가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단독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경우는 같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2년 보유 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시 법적 보호의 차이점.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한 명의 소유자로 건물을 통째로 이제 하나로 치기 때문에 지번만 정확하다면 호실이 정확하지 않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전에 주택임대차보호법 포스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01호에서 201호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요. 처음 101호에 이사 온 날이 그대로 확정일자입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은 개별 한 세대이기 때문에요. 호실까지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옆호실로 이사하면 또 새로운 확정일자 날짜가 되고요. 전입신고를 할 때는 내가 들어갈 집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정확히 알고 작성해야겠죠? 경매시 주의점도 있습니다. 아파트나 다세대 경우 개별 등기로 한 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건물 한 개가 한 명의 소유이기 때문에 경매나 공매에 넘어갈 때 통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의 순서가 어디인지 따라서 보장받지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순위의 근저당과 다른 전세입자들의 순서 뒤에 내 순서라면은 경매 낙찰 금액이 이 모든 금액보다 적은 경우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꽤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서 임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순위에 많은 채권들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고요. 모든 근저당과 대략적인 전세 보증금을 다 계산을 했을 때 이 건물의 시세보다 보증금의 합이 더 크면 다른 집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그 금액으로 낙찰을 받더라도 다른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다 가면은 제가 받을 게 없어요. 다가구와 다세대 구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의 측면으로 다세대와 다가구는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세대 경우 내 집 마련을 위해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내 맘대로 팔기 힘들다는 것이 큰 단점이니 꼭 고려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물론 입지가 너무 좋다면 다 좋죠.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1순위니까요. 하지만 자산 상승을 노리기는 조금 힘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구의 경우도 이제 월세도 받으면서 이제 실거주도 하는 2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가구의 경우 건물의 수명이 많이 지난 건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 관리가 어렵고 아파트에 비해 건물의 노화가 더 빠릅니다. 현금 흐름은 만들었지만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팔 때도 좀 힘들겠죠? 황금성 면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 구입하시길 권장합니다. 공감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